추운 겨울 블루베리에게 따뜻한 패딩을 입혀주시는 이 프로스킵을 사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깨비농장 재배관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조한민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비가 오고 나서부터 최저기온이 영하 8도, 10도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가 접어들면서 동해방지제인 프로스킵 살포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작업하고 계시는 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동력 분무기라고 해서 넓은 공간을 살포를 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프로스킵 뿐만 아니라 살균제, 살충제 같은 방제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묘목장부터 해서 성목장 살포를 하다 보니까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서 살포를 진행을 합니다. 물통도 큰 물통에 한 번에 많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살포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용량으로 4리터로 되어 있는 프로스킵을 새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벤트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작년에 좀 동해냉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심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프로스킵을 한번 살포를 해보시면은 올해는 동해냉의 피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거든요. 물하고 요 프로스킵 원액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권장 비율은 50배에서 100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50배라고 치면은 물 50리터에 프로스킵 1리터, 한 말짜리 방제용 물통이라고 치면 이게 20리터거든요. 프로스킵 400ml 정도가 50대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좀 진하다라고 하면은 100대 1까지로 권장을 드리긴 하는데 50대 1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통에 섞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요 물통은 1통 물통이긴 하지만 물은 1통을 다 담겨져 있지는 않고 한 300리터 정도 담겨 있습니다. 300리터라고 하면은 지금 프로스킵으로 6리터 정도 타는 거거든요. 성목장하고 지금 묘목장과 통틀어서 한 2000평이 좀 넘습니다. 전체 면적을 다 살포하기 위해서는 한 300리터 정도의 물 양이 필요합니다. 살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상기후라든지 갑작스러운 꽃샘추위라든지 예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직전에 살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기본적으로는 12월부터 4월 초 정도 사이에 2주 간격으로 살포를 하는 게 기본적인 프로스킵의 권장 사용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섞은 프로스킵을 남으면 보관을 어떻게 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안 남기는 게 가장 좋겠죠. 얼마큼 사용을 하는지를 잘 계산을 해서 처음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크게 많이 남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남은 것만큼 한 번 더 치면서 충분하게 적셔줄 만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원액의 프로스킵은 잘 보관을 하셔서 두고두고 사용하시는 건 문제는 없지만, 이미 물에 타서 희석을 시킨 용액은 바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를 코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가지들이 충분하게 적셔질 수 있게 골고루 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동해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가지의 끝부분이다 보니까 가지의 끝부분들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신경을 써주게끔 살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노 폴리머 코팅이라고 해서 가지를 겉에를 코팅을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람을 맞는 부분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동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가지에 있는 수분이 말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가지의 수분 증발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는 아미노산 효소를 이 가지에 흡수를 시킴으로 인해서 빙점이라고 하죠. 가지가 어는 시점을 낮춰줌으로써 어는 것들을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해 피해에 예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포할 때 팁이 있을까요? 미세 분사를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지들이 이렇게 잘 적셔지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예보를 잘 보시고 살포 후에 한 6시간 정도만 지나면 이 코팅제는 충분히 굳어지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눈과 비가 오는 거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살포 직후에 눈비로 인해 씻겨지지 않도록 살포해 주시면은 충분한 프로스킵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프로스킵이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프로스킵을 친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이렇게 성목 단계로 잘 키워놓고 보면은 수백 수천 가지의 가지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가지들 중에서도 튼실하게 잘 가지가 자와 있고 목질화가 되어 있는 가지들도 있는 반면에 우짜라거나 늦게까지 자라서 연약한 가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프로스킵 살포를 인해서 동해 피해를 보는 가지들의 피해 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열매 수확하는 부분에서 좀 더 튼실하고 많은 수확량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작년에 동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프로스킵을 꾸준히 살포를 하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동해 피해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해는 더더욱이나 이 프로스킵 살포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스킵도 대용량의 다리털을 좀 출시하게 된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작물에도 프로스킵을 살포해도 괜찮을까요? 프로스킵은 블루베리 전용으로 나와 있는 자재가 아닙니다. 단디라든지 장미나 관목류, 동해 피해에 좀 약한 작물에도 다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눈이 만약에 쌓여있는 상태라면 효과가 있을까요? 예보를 보고 눈비가 오기 전에 6시간 직전, 그러니까 전날이나 전전날에 미리 살포를 했었어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루베리가 가지가 엄청 얇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습니다.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잘 흔들리기 때문에 금방금방 눈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 가지들이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일 정도 많이 왔다라고 하면은 습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동해냉의 피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눈이 쌓여 있는 그 시기보다는 그 전과 그 후에 살포나 처리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해방지제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프로스킵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프로스킵이 경제적이면서도 파라핀계나 이런 호흡을 막아주는 게 아닌 나노 폴리머 코팅을 통해서 코팅을 하면서도 가지들이 호흡을 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동해방지제에서는 프로스킵이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사용을 함에 있어서도 매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경험자로서 적극적으로 프로스킵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